여러분 안녕하세요. 규호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경향 빈출 80문제,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대상자를 대할 때 올바른 자세는 1.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는다. 2.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3.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한다. 5.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 다른 보기 왜 틀렸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1.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줘야겠죠? 2.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 치매 말기에는 무언증이 온다고 했죠? 그래도 항상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듣고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규호보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할게요. 이렇게 항상 말을 해줘야 된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조심조심 지팡이 이런 보행 도구를 이용하고요. 바닥에 물기가 없는 게 낫다는 거. 5번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한다. 항상 도움을 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요양보호가 가장 좋다 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이게 하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요양보호다. 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 억제는 하지 않는다. 3.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정답은요?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거 틀렸어요. 잘 때는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요거 맞죠? 억제를 하지 않는다. 맞죠?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지 않죠. 왜? 그러다가 상처나고 욕창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요거 맞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말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1. 배변 양상, 2. 소화 능력, 3. 청색증, 4. 식사량, 5. 경련. 정답은요? 청색증이죠? 연하곤란은 같은 말로 뭐죠? 삼키는 게 곤란한 거예요. 삼킴 곤란이라는 거죠. 삼키는 게 곤란하면은 사례가 걸리거나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청색증이 온다. 청색증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피부나 점막이 푸르스름해지는 것이 청색증입니다. 우리가 붉으스름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데 갑자기 산소 부족으로 푸르스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막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연하곤란 환자 또는 사례가 걸릴 때 조심해야 된다. 4번 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1번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2. 정상적인 배설을 한다. 3.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4.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5.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있다.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 상처가 잘 안 난다 이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상처 회복이 지연되죠. 정상적인 배설하는 거 좋죠. 수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좋죠. 종합 비타민 복용하는 거 바람직하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있는 거 좋지 않죠. 영양 부족은 아니고 본인의 기호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상처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영양 부족이겠구나 또는 당뇨병에 합병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5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식탁의 높이로 오른 것은 요거는 사실 보기 안 봐도 딱 나와요. 뭐예요? 배꼽 높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식탁의 높이는 배꼽 높이로 한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탁이 이렇게 배꼽 높이 좀 낮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꼽을 보고 거기에 식탁이 있고 요 정도 팔이 움직여야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식탁은 배꼽 높이다. 6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비슷한 문제죠. 체중 증가, 상처 회복 지연, 답 딱 나왔죠? 식욕 증가, 신체 기능 증진, 안정된 심리 상태. 정답은요.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면 영양 부족이겠구나. 문제가 조금 달라져도 요렇게 그냥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항상 이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머리를 높이고 음식을 제공하는 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른 음식 먼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이나 물, 차를 먼저 제공했었죠. 턱을 들어 올리는 식사를 제공합니까? 고개를 차라리 숙이는 게 사례가 더 안 걸린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주는 건 아니죠. 신맛 나오면 침이 나오니까 사례가 더 잘 걸린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키면 말하려고 음식이 또 목에 들어가서 사례가 걸린다 이거죠. 8번 대상자가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1.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2. 음식을 먹는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힌다. 3.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는다. 4.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5. 등받이에 등이 닿지 않게 한다. 정답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식탁 위에 팔꿈치 올리면 식사 예절 없다고 하지만요. 우리 대상자들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팔꿈치를 올려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밥을 먹게 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인다. 의자 앞부분에 걸터 앉지 않고 깊숙하게 앉게 하죠.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발끝이 아니라 발바닥에 닿아야겠죠. 등받이에 등이 닿아야겠죠. 9번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식욕이 없으니까 뭔가 맛깔나게 해줘야겠죠? 1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 보기 좋게 제공한다. 2. 큰 그릇에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3.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4. 삼키기 쉽게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5.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정답은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좀 맛깔나게 제공한다. 이게 바로 식욕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에요. 큰 그릇에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더 안 먹죠.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3일 내내 굶으면 어떡할 거예요. 삼키기 쉽게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입맛이 없는 것과 이 씹을 수 없는 저작이 불편한 것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아니죠. 10번 의자에 앉아있는 대상자가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 식도염 2. 천식 3. 폐결핵 4. 폐렴 5. 후두염. 정답은요?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기도에 걸릴 수가 있다. 11번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불에 익혀서 준다. 2. 통째로 준다. 3. 얼려서 준다. 4. 긁어서 준다. 5.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되겠습니다. 사례가 걸리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거예요. 12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2. 딱딱한 음식을 제공한다. 3.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5.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정답은요?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입니다. 많은 양 한꺼번에 주지 않았죠? 딱딱한 음식 아니었죠? 신맛이 강하면 침이 나와서 오히려 사례가 걸린다. 4.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연하곤란은 같은 말로 삼키는 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삼키는 게 곤란해요? 일단 나이가 먹으면요. 기관지도 좁아지고 기도도 다 좁아지고 그래서 삼킬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삼키는 게 힘들고요. 또 사례도 잘 걸리죠. 13번 다음 중 사례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주의해야 되는 과일은 배, 수박, 바나나, 홍시, 자몽 뭘까요? 침이 줄줄 나오는 신과일. 자몽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뭐 오렌지 요런 거요. 레몬도 주의해야겠죠. 14번 대상자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요. 입맛이 떨어진다. 설사를 유발한다. 메스꺼움이 심해진다. 살에 들릴 수 있다. 입안이 건조해진다. 뭘까요? 사례가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레몬 생각해보세요. 입에서 그냥 생각만 해도 침이 줄줄 나오죠? 살에 걸릴 수 있다. 15번 경관영양을 해야 되는 대상자. 편식하는 대상자,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누굴까요? 경관영양은 콧줄을 꼽거나 이 위장에다가 구멍을 바로 뚫어서 유동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편식한다고 우리가 코로 밥 먹이나요?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아니죠.
또 식사를 거부한다고 바로 콧줄 꼽지 않죠. 의치를 착용하고 있다고 콧줄 꼽지 않죠.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대상자 또는 치매 말기에 입으로 씹는 것을 잘 못하고 잊어버리는 대상자, 삼키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향을 합니다. 16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서 제공한다. 2.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기 쉬우므로 식후에 구강 관리를 한다. 3.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을 그대로 둔다. 4.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게 한다. 5. 국물을 구부러지는 빨대로 마시게 한다. 정답요? 마비된 쪽 음식이 남기 쉬우니까 식후에 구강 관리한다. 틀린 게 없죠.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를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서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조금씩 줘야 되겠고 보이는 쪽으로 더 먹여야겠죠.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을 그대로 둔다? 닦아준다.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게 합니까? 30분 정도는 밥 먹고 앉아있는 게 좋다. 국물을 구부러지는 빨대로 마시게 하나요? 이 국물은 뜨겁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는 게 좋죠. 빨대로 먹는 것은 물이죠, 물. 좀 차가운 것들. 17번 대상자에게 안약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직접. 이게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항상 아래쪽 중앙이나 외측에다 안약을 넣었었죠? 눈에서 1, 2cm 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직접 닿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위쪽은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럼 아래쪽 답이 두 개죠. 아래쪽에 내측이에요? 중앙이나 외측이에요? 외측입니다. 중앙이나 외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약은 눌러주나요? 움직여주나요? 안약 눌러. 두 글자 두 글자죠? 안약은 눌러줍니다. 어디를?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코 위에 비루관을 눌러줍니다. 안연고는요? 안에서 바깥으로 2cm 쭉 짜준다고 했었죠? 안연고 움직여줍니다. 안연고 세 글자죠? 움직여 세 글자죠? 안약 한 번 나오면 안연고 나오고 안연고 한 번 나오면 안약 나오잖아요. 안약 눌러주고요. 안연고 움직여줍니다. 안연고는 안에서 밖으로 2cm 쭉 짜준다. 넣는 부위는 다 똑같아요. 아래 결막낭 또는 하안검. 안검은 안검인데 하안검이야. 이것도 아래쪽이라는 거죠. 중앙이나 외측입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18번 약물 복용 시 치아의 착색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뭐겠어요? 빨대겠죠. 이런 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철분제를 먹으면 치아가 좀 검해집니다.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뭐랑 먹는다?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게 국가고시에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철 좀 들어라 이씨.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또는 치아에 착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대로 먹는다. 19번 정맥 주사 주입 중 대상자가 주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의료행위죠. 주사 주입 속도를 줄인다. 통증 부위 냉찜질을 한다. 수액병을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준다.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보고한다. 보고는 보고하는데 즉시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액병, 링거, 혈액 다 우리 몸보다 위에 있어야 우리 몸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우리 몸보다 유일하게 아래에 있는 거 뭐죠? 소변 주머니입니다. 왜? 역류돼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맥주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뭐 있죠? 왜 문지르지 않냐? 왜 눌러주냐? 피멍 예방을 위해서 이것까지 다 같이 가세요. 20번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약물을 귀에 투여할 때 옳은 방법. 너무 차갑겠죠? 1.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운다. 2. 햇빛이 드는 실온에 둔다. 3. 끓는 물에 데운다. 4. 차가운 상태로 바로 사용한다. 5. 손으로 따뜻하게 해서 사용한다. 정답 5번입니다. 손에다 이렇게 좀 비벼요. 그렇게 되면 조금 따뜻해지겠죠? 차가운 귀약을 넣게 되면은 오심, 메스꺼워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귀는 항상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귀약을 넣으라고 했죠? 귀약 넣고 한 5분 정도 누워있는 것도 좋다. 요거까지 알고 가실게요. 21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다. 2. 대상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혼자 남겨둔다. 3. 상태를 살피기 위해 스크린을 열어둔다. 4. 변기는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한다. 5. 배설 후 뒤쪽에서 앞으로 닦는다. 정답이요? 4번 변기는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한다 입니다. 1번 왜 틀렸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길 필요 뭐가 있어요? 상의는 그대로 둔다. 하의도 벗기기 전에 담요로 덮어주고 벗겼잖아요. 그죠? 대상자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혼자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항상 혼자 남겨두면 안 된다.
3. 상태를 살피기 위해 스크린을 열어두면 안 되겠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배설 후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항상 앞에서 뒤로 닦는다. 너무 중요하죠? 앞에서 뒤로 닦는다. 더군다나 순서, 요도, 질, 항문.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항문에선 대변이 나오죠? 그러면 이 대변에는 뭐가 있어요? 대장균이 있어요. 항문에서 질, 요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죠? 이 대장균이 질과 요도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중요하고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가장 마지막에 항문을 닦아라. 앞에서 뒤로 닦아라 입니다. 아시겠죠? 22번 대상자가 배설할 때 배설 전에 관찰해야 할 내용은 1. 통증 2. 불편함 3. 불안 정도 4. 배뇨 어려움 5. 요이나 변이의 유무. 정답은요? 요이나 변이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배설 전에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운지를 살펴보고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을 가든지 이동변기를 대주든지 간이변기를 대주든지 합니다. 23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낼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1. 방광 감염 2. 요로 파열 3. 요로 감염 4. 체온 상승 5. 요도 점막 손상. 정답은요? 요도 점막의 손상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 빼내는 거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유치도뇨관 강제로 빼게 되면은요, 그 도뇨관 안에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서 빠지지 않게 한단 말이죠. 이게 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요로 이 점막이 찢어지겠죠. 점막이 손상됩니다. 24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았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즉시 교체한다. 2. 아랫배를 눌러준다. 3.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4.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한 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소변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이 고이지 않는다. 이 관이 꼬였거나 눌렸거나 꺾여가지고 소변이 안 빠진다. 가장 먼저 요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을 확인하고요.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 교체하는 거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죠? 25번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가장 적당한 시간은 1. 공복시 2. 식사 후 3. 따뜻한 낮 시간 4. 아침 일어난 즉시 5. 저녁에 잠자기 전. 따뜻한 낮 시간에 머리를 감겨야 감기가 걸리지 않겠습니다. 2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2.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린다.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의치를 소독한다. 4. 의치를 스폰지 브러쉬로 문질러 닦는다. 5.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정답이요?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치가 틀리죠. 틀니가 이렇게 전체 틀니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리를 다루는 이런 부은 틀니도 있어요. 이게 빠져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의치를 끼울 때는 윗니 먼저 끼우고 윗니 먼저 뺀다.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리나요? 찬물에 담가둔다고 했어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의치를 소독하지 않습니다. 의치는 의치 세정제나 주방세제, 퐁퐁으로 닦습니다.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 퐁퐁으로 닦는다. 스펀지 브러쉬로는 구강 관리하는 거지 의치를 닦는 건 아니다. 27번 회음부 청결을 위해서 닦아주는 순서 나왔죠? 항문이 가장 마지막이다. 항문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요도, 질, 항문 1번이죠? 2, 1, 2 요도, 질, 항문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이다. 보기에서요. 맨 마지막에 항문이 있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고 답을 역으로 찾아가세요. 2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1. 자궁암 2. 치질 3. 요실금 4. 요로감염 5. 매독. 정답은요? 요로감염이죠? 항문에서는 대변이 나온다.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이렇게 거꾸로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도에서 질로, 질에서 항문으로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다. 요로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9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의 온도는 30에서 35도로 맞춘다.
2. 목욕 직전 따뜻한 우유나 차를 마시도록 한다. 3. 목욕 중 창문을 열어 수증기를 없앤다. 4.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낸다. 5. 목욕 후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목욕하고 나서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 피부 유연제, 오일을 발라줍니다. 통목욕, 물의 온도는요, 정확하게는 통 86,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나오는데요. 42에서 44도씨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40도씨 전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 직전에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한 이후에 우유나 차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죠. 목욕 중에 창문을 열면 추워서 감기 걸리겠어요. 어디부터 닦아냅니까? 항상 발 먼저 집어넣고요. 맨 마지막에 회음부를 닦아줍니다. 30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온도를 30-40도로 맞춘다. 2.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 욕조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4.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5.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요? 욕조의 턱 높이와 욕조의 의자 높이가 같습니다.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턱 높이랑요, 이 의자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내 온도는 30-40도는 아니고요. 목욕물의 온도는 한 40도씨, 실내 온도는 24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 게 아니라 먼 곳부터 닦죠. 통목욕은요, 물속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대상자들은 거의 다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래 물속에 있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5분만 물속에 있고요. 전체 목욕 시간은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거예요.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는 게 중요했죠. 3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런 순서 사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입, 마, 건 적고 나서 입는 거는 마, 건, 마비된 쪽 어디죠?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쪽 왼쪽이죠? 그러면 오른쪽, 머리, 왼쪽, 이게 답이 되겠어요. 오른쪽, 머리, 왼쪽. 정답 3번이죠?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입, 마, 건 적어놓고 마비 쪽이 어느 쪽이야? 아, 오른쪽이야.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3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 이거 볼 것도 없죠? 입, 마, 건. 마비 쪽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야.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야. 중간에 머리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왼쪽, 머리, 오른쪽. 정답 요거네요. 33번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2.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 변경 가능한 제의를 보호자와 상의한다. 4.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다. 5.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요?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그 원래 있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입니다. 앉아있던 대상자가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고 하면 다시 앉히는 거고요. 누워있던 대상자가 앉았는데 어지럽다고 하면 다시 눕히는 거예요. 종전의 자세로 눕히고 또는 앉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 뭐 있어요?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경한 제의를 보호자와 상의해요.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하지 않았죠. 말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도 항상 안녕하세요. 교부님 좋은 아침이에요.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바지를 벗겨서 기저귀를 치우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콧줄로 밥 들어오고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7년씩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래서 항상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든 없는 대상자든 설명은 해줘야 된다는 거.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줍니까? 항상 마비된 쪽 말고 건강한 쪽은 본인이 잔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34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신속성, 편리성, 안정성, 경제성, 책임성. 정답은요? 항상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양보호는요, 그 대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다.
35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지지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 보면 헷갈려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지지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어깨와 엉덩이가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깨 하나, 엉덩이 하나. 2번 목과 어깨 둘 다 상체죠? 3번 양쪽 팔 둘 다 상체죠? 4번 허리와 엉덩이 둘 다 하체 부위죠? 5. 한쪽 팔과 다리 뭐 굳이 한쪽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36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편지 대필 뭐죠? 편지를 대필해 주는 게 그 대상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은 편지 대필이다. 이것도 과거 국가고시였죠?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하는 것은 다 정서 지원 서비스이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개인 활동 서비스죠. 집안일하는 거, 일상생활이죠. 스킨십이 필요한 거, 신체 활동이죠. 37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2. 정서지원 서비스,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3.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목욕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약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 5. 방문 목욕 서비스, 취사 청소. 정답은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거죠? 약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 요게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이런 거는 다 스킨십이 닿아야 되니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취사, 청소, 세탁 이런 거는 뭐예요? 일상적인 생활인 거예요. 38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목욕시킨다. 3. 샤워보다는 통목욕으로 한다. 4. 목욕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5.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정답은요. 혈압 높을 때 목욕하면 위험한 거예요.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발이 바로 안 들잖아요. 그쵸?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을 받는 건 아니죠. 가족이 뭘 알아요. 그죠? 통목욕 위험하다. 목욕시간은 1시간 이내 아니죠. 항상 목욕시간 짧았잖아요. 통목욕도 통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고 전체 목욕시간은 20-30분이었습니다. 길게 하면 감기 걸릴 수 있고요. 목욕하면 혈압이 오른대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사우나를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땀도 막 빼고 마사지도 받고 그날 혈압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혈압 오를 때 목욕하거나 사우나 가지 말라 그러는지를 알겠어요.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혈액순환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39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를 알아본다. 강제로 갈아입힌다. 뭐 하지 않는다고 뭐 협박한다.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건 아니죠. 묻지 않는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가? 뭐 밑에 똥을 지렸나? 창피해서 그런가? 아픈가? 이유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강제로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갈아입지 않으면 밥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죠. 혼자 갈아입지 못해요. 항상 치매 대상자는 함께 있어줘야 되지 혼자 하는 건 없어요.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40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하죠? 식욕 촉진제를 준다?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5번이 없네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하면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공의 각도는 360도 해서 60점 이상이면은 3등급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해서 바로 3등급 나왔죠. 등급 점수 아직도 암기 못하신 분 설마 없으시죠?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를 물어봤죠.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 cm시죠? 195cm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들고 계신 농구공의 각도는요? 360도입니다. 이게 바로 1, 2, 3등급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1등급은요, 키 195,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요, 발 사이즈 275, 75점 이상입니다. 3등급은요, 공의 각도 360도, 60점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61점이며 하면은, 60점 이상이야. 그러면은 3등급이지. 이렇게 바로 아실 거고요.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3분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3등급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요, 전 일진입니다. 1등급이에요.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2등급이에요. 4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1. 세탁, 2. 옷 갈아입히기, 3. 함께 은행 가기, 4. 식사 도움, 5. 체위 변경. 정답은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함께 은행 가기가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외출 시의 동행은요, 요양보호사 대상자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을 갈 수 있겠죠?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 혼자 대신해서 약 타고 은행 가고 물품 사다 주고 관공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이런 것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예요. 4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서비스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급여 항목은 50% 부담하나요?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몇 퍼센트 부담할까요?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하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몇 퍼센트를 부담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정답은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건 맞아요. 단 비급여 항목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했었죠? 전액을 부담한다. 퍼센트가 아니에요. 2번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몇 프로 부담하죠? 복지용구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재가급여잖아요. 재가급여는 15%다.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재가급여라고 나오면 15% 바로 아는데 복지용구 비용이 뭐야? 재가급여에 뭐가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게 있잖아요. 방문요양은 본인 부담금이 15%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방문 목욕도 15%이다 하면 맞죠? 주야간보호 15%이다. 재가급여가 요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요. 본인이 15% 부담합니까? 20% 부담하는 거예요. 소견서 발급 비용이나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20%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죠? 등급받은 사람들 무슨 수로 이렇게 혜택을 줄까요? 일단은요.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는 15%고요. 시설급여는 20%예요. 나라에서 조세로 20% 대주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았던 보험료 60에서 65%로 충당을 한다 이거예요.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44번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사실 보기 안 봐도 딱 나오죠? 안 됩니다.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게 잘 맞는 답이고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이건 틀렸죠.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준다고 한다. 원칙상은 안 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사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국가고시 볼 때는요. 그것은 요양보호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요. 명절 음식까지는 만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4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고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기를 일단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 보기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80문제를 80분 안에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하려면요. 한 문제를 3, 40초에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할까?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이 대상자랑 함께 가는 게 좋은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뭐가 답이 될까요?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간다. 요양보호사 혼자 가서 인출해 온다.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한다. 무리는 없죠. 고액의 은행 업무는 본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부탁하는데 설득하면 뭐예요? 그죠?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한다. 이거 과거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46번 냉장고에 음식이 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역시 보지 않아도 뭐예요? 허락받고 버린다 이겁니다. 요양보호사 임의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1번 버리고 나서 대상자에게 설명합니까?
아니죠. 2번 먹을 수 있도록 가열해둔다. 이미 상했는데 가열한다고 이게 원상 복구 되는 거 아니죠. 3번 상한 부분만 버리고 냉장고에 넣는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국가고시 용어로 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4. 냉동실에 넣고 얼린다. 이미 상한 거 얼리면 뭐합니까? 5.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정답 5번 되겠어요? 47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거 역시 보지 않아도 답이 뭐예요? 그러시면 제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나 지금 다른 대상자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끝까지 받아주겠어요? 그쵸?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준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거 없습니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서비스 나가 있는 그 3시간 또는 4시간 동안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통화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이런저런 푸념을 자꾸 들어주면은 내 일이 힘들어진다. 48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약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운동화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과까지는 사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은 뭐예요? 1번 다음에 올 때 운동화를 사다 주겠다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직접 관리 책임자에게 요청하게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운동화를 사다 준다. 4번 가족에게 대상자의 약과 아들 운동화를 사오게 한다. 뭐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5번 가족의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요양보호 업무는요. 어르신, 대상자 업무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설명하면 됩니다. 49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리 없지 않나요? 2.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4.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아서 처치한다. 5.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어요. 50번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속상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하셨구나. 이 정도 공감만 해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며 말해준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이해를 시킨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아들에게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알려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어주지만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깊이 개입했다가 또 욕먹어요. 항상 중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51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1. 관장 2. 드레싱 3. 혈압 측정 4. 비관 삽입 5. 관절의 구축 예방. 정답은요? 관절의 구축 예방이죠? 혈압 측정 뭐 별것도 아닌데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급에서 합니다. 관절의 구축 예방. 구축이 뭐죠? 근육이 오그라든 상태, 이게 바로 구축입니다. 뇌졸중 환자, 계속 같은 자세로 있거나 또 누워있는 라상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손가락, 팔꿈치, 발 이런 데가 굽어요. 화상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되고요. 관절이 구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두 차례 관절 운동도 해줘야 된다. 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절의 구축 예방이고요. 요양보호사가 할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을 포함한 귀지 제거 하지 않나요? 경구약, 외용약은 제외한다. 경구약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게 경구약이에요. 대상자가 고혈압약 먹어, 당뇨약 먹어, 파킨슨약 먹어 이랬을 때 약을 챙겨주는 거, 이게 바로 경구약 복용이 된다. 외용약, 약 발라주는 거예요. 연고 발라주고 빨간 약 발라주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5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야 할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을 고르시오. 도뇨, 흡인, 관장, 욕창관리 하지 않아야 될 거. 의료행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도뇨, 흡인, 관장, 욕창관리 다 의료행위예요. 그쵸? 가나다라,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약 먹이는 거, 또 약 발라주는 것은 가능하다. 투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약을 지어주거나 쓴다. 의사가 약 지어주는 거, 처방전 주는 거 투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사가 약 지어주는 거 투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투약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경구약이라든지 외용약을 투약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먹이기만 하고 발라만 주는 건 괜찮다. 약을 쥐어주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질병을 회복시키거나 또 예방하는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투약이라고 합니다. 53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뭘까요?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죠.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바로 동기 유발자예요. 발휘한다, 지지한다. 5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뭐죠? 동기 유발자예요. 발휘한다, 지지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요. 동기 유발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봐요.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어요. 아유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좀 따뜻하게 데워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권리에 지금 위배되는 거죠?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요거 그냥 딱 아셔야 돼요. 찬밥 먹으려니까 불편하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아우 찬밥 먹으려니까 불편하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6번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뭘까요?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학대받는 노인, 소외받는 노인,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옹호자예요. 아까 발휘한 건 뭐였었죠? 발휘하고 지지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였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건 역시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런 게 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아, 요양보호사가 내 편이구나. 이게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죠? 5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며칠 동안 누워있는데 아들은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않고 방 안에 방치하였다. 이거 뭐죠? 방임이죠. 그죠? 방임은요. 일단 노인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쵸? 유기는요. 노인이 집 밖에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합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았다. 지금 노인이 다쳤는데 넘어졌는데도 어디 있어요? 방 안에 그냥 두었어요.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제공하지 않았죠? 그냥 생활 관련 업무를 다 방치해버렸죠? 이거는 방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58번 다음 노인학대 유형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보기도 싫은데 빨리 방이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소리를 질렀다. 이거 뭐죠? 정서적인 학대죠.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죠?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설로 보내버릴 거야, 내쫓아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 정서적인 학대이다. 59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4.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에게 먼저 알린다. 5.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되겠어요. 대상자 가족의 의견에 따라 제공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 본인이 가장 중요해요.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하면 안 되죠. 비밀 유지해야 된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요. 시설장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절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요하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의견을 물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다면 메모를 남기고 가지 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를 한다.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시행한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60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의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스스로 하는 것은 뭐죠? 자기 스스로예요. 셀프죠. 자기 스스로 스스로를 방임하는 게 바로 자기 방임이 되겠습니다. 61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4.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이게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방법이죠. 요양보호사 편의를 위해서 일회용 제품 사용하나요?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했어요.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3.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와요.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메모를 남기고 온다 했어요. 4.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나요? 대상자 위주로 우선순위를 짜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보고합니다. 5.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항상 대상자의 편의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6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1.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2. 대상자의 요구 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3.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4.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5. 대상자의 권리보다는 시설의 운영 규칙을 우선시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방문 일정이 변경됐다고 하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죠. 대상자에게는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요구했어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는 게 아니라 보고해야겠죠.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 의뢰해야겠죠. 우리 기관장님에게 보고합니다. 5. 대상자의 권리보다는이 아니에요. 항상 대상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 63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같은 종교를 믿으면 더욱 친밀하게 대한다. 2.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당일 대상자에게 알린다. 3. 서비스 중 급한 용무는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녀온다. 4.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5.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을 권유한다. 정답 딱 나오죠? 4번입니다. 대상자와 같은 종교 이런 거 아니죠? 당일에 알리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죠? 대상자에게는 복지용구 대여나 구입을 권유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합니다. 64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2.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3.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4.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 뭐죠? 방문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라. 이게 바로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등급 판정 유도하지 않죠?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에 알선 안하고 정보만 제공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 기관에 의뢰해야겠죠? 65번 요양보호 업무 중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2.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요구는 배제한다. 3.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한다. 4.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5. 대상자가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되면 동료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이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센터에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보고해야겠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요구를 가장 우선시한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 않나요?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항상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요? 동료와 의논하지 않고 항상 보고하거나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66번 법적, 윤리적 태도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2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상의하여 해결한다. 5번
사고 발생 시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발설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무리가 없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자의 무슨 인적사항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고 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위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대상자의 병력을 말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상자가 당뇨 환자였어요.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환자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고 119 왔는데 당뇨였다는 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협심증이어서 평소에 니트로글리세린 드셨어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6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법은 이거 불법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쵸 여러분? 1.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항상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법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8번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대상자 본인의 가슴을 움켜쥐는 줄 알았더니 요양보호사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죠. 1. 화를 내며 목욕을 중단한다. 2. 시설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지 않는다. 치밀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이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치밀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 우리는 보살입니까? 아니죠. 69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릎을 굽히면서 일어나고 허리는 꼿꼿이 편다. 이거 기억하면서 이런 문제 푸셔야 됩니다.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에 들어 올린다. 4.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정답 뭐죠?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해서 들어 올린다.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히라고 했어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만 굽히라고 했어요.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특히나 가슴에서 허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은 펴는 게 아니라 굽혀라. 무게중심은 낮춰라. 몸의 무게중심은 낮췄다. 맞았죠? 지지면은 넓힌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종종 발을 돌립니다.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는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허리는 펴는 거예요. 항상 허리는 펴라. 무릎만 구부려라.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만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70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그러면은 이 어르신한테 안 좋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보나마나 요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쵸?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세균이 있거나 습할 수 있어요.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이건 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저귀 재사용 요청 시 또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요청 시 대상자의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71번 요양보호사가 오메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이 있을 때 치료 방법은 뭐예요?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 1번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옴 치료 연고를 바른다. 3.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 자연 치유 등으로 그냥 놔둔다. 5. 요양보호사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요게 답입니다. 옴 연고는 얼굴까지는 안 발랐었죠. 목까지만 발랐었죠. 동시에 치료한다. 요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옴 찐득이는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야간에 가렵다. 대상자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다 치료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72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게 한다. 2.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한다. 3.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4.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한다. 정답은요. 유지하면은 10에서 15초라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 정말 국가고시에 많이 나와요. 유지는 10에서 15초인데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쉰다. 5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가 반복되고요. 유지만 조금 길다. 10에서 15초라는 거죠.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 나갔는데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냉찜질이 좋다. 그리고 압박붕대 좋고 웬만하면 아프면 다리든 팔이든 올리고 있어라. 아픈 부위를 조금 고정시켜줘라. 그리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받아야겠어요. 73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 대상자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가 임의대로 날짜를 변경한다. 정답은요?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빠도 지금 주야간 센터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현금을 20만 원씩 찾아서 여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다니는 노인들이 다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팁을 준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팁을 안 주면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어디서 나가던 그 어르신들이 주는 게 고마워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은 약간 심신이 미약해요. 그래갖고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팁을 그렇게 주는데 그걸 받으니까 거기 주야간센터에 팁으로만 한 달에 20만 원씩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름아름 다 이렇게 주고 있더라. 오죽하면은 마음만 받겠어요 하고 사양하라고 이렇게 배우지만 현실에서는 아 고맙습니다 하고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노인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주고 싶지만 나중에는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게 돼서 사실 주야간 뭐 그 비용 자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팁만으로 이 이상을 쓰시더라고요. 74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무의식 상태인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겠죠. 보고하거나요. 그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준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호자에게 알린다. 난리 나겠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일단 우리의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보고를 먼저 하세요. 75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넘어져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1.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한다. 3.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침대로 옮긴 후 안정을 시킨다. 5.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정답이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병원으로 이송시킨다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상자가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119 부르고 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우리는 센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을 그 다음에 시키겠죠. 76번 대상자가 수고했다며 돈 봉투를 주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어르신 마음만 받을게요. 돈은 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용돈을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조금 그랬어요. 아,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제발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갖고 있다가 다음에 음료수 사다 드릴게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일단 받지를 말아야 돼요. 마침 시설에 부족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걸로 살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다음날 대상자에게 돌려준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고 마음 받을게요. 괜찮아요 어르신.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거절했으면 합니다. 77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 1.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2. 스트레칭된 자세로 30초 이상 유지한다. 3.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4.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 한꺼번에 몰아서 호흡한다. 답 딱 나오죠? 정답은요.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동작은요. 빠르고 강한 게 아니라 무조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해야겠죠. 스트레칭된 자세로 유지는 10에서 15초라고 했어요. 통증을 느끼면 안 된다. 천천히 쉬면서 해야 된다. 78번 중증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서 서 있는 채 대변을 보았다. 대상자의 딸이 아유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건 공감인데 이거는 치매의 일상적인 어떤 단계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좋은 대처라는 거예요. 1.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좋아질 거라고 안심시킨다. 3.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 4. 대상자를 씻기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수하셔야겠어요. 이렇게 권유한다. 뭐예요? 정답은요? 3번.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완벽한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그러게나 말해요. 속상하시죠? 그런데 치매는요, 단계가 있어요. 어머니만 이러신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증상을 겪으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증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죠. 그쵸?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좋아지실 거예요. 안심시키나요? 사실 더 나빠지면 나빠지고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씻긴 후 기저귀를 채워준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습니다. 와상 대상자가 아닌 이상은 굳이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나 지금 요양보호 나갔는데 방문 요양 나갔는데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가 판단해서 말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79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항상 옴 하면은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중요했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가 한번 보자고요. 1.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얼굴과 정신에 연고를 바른다. 3.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이건 노로바이러스 아닙니까? 4. 네일 및 친구들을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5.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다리미로 다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세탁이 어렵다고 하면은 햇빛을 쬐거나 다리미로 이렇게 지져주는 거예요. 옴은 마스크 써도 소용없습니다. 연고는 얼굴에는 안 발랐다는 거, 밤에 이제 전신에 바르고 아침에 샤워했죠.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였어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은 그 손으로 요리를 만들면 그 요리를 먹은 사람도 노로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다 나았다 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네일 및 친구들을 세탁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옴이 72시간까지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써야 된다 이거죠. 80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독감이 걸린 대상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보호장구 착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2. 장염에 감염된 경우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조리한다. 3.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결핵균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 후 돌본다. 5. 옴벌레에 감염된 대상자만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결핵균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 후 돌본다. N95 마스크, 또 마스크, 장갑 기본이고요. 가운까지 착용하고 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핵균에 감염돼도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돌보래요. 하지만 안 되는 거? 풍진, 수두 대상자, 임신한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면 풍진이나 수두 대상자한테 옮으면 아기가 선천성 기형아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독감에 걸린 대상자 즉시 서비스 중단할 필요 뭐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된다.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했나요? 10, 11, 12월에 독감 접종을 하는 거죠. 인플루엔자 접종을 10, 11, 12월에 받는다. 옴은요? 이 대상자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치료한다 이거였어요. 결핵 대상자가 접촉했어요.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 검사를 한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가면서 국가고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변형된 기출 지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에요. 물건은 같이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결핵균은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몇 분 있다가 죽는다.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린다. 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1년마다 맞죠?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이것도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음식을 먹고 걸렸다. 증상이 회복돼도 2, 3일 있다가 요양보호 업무를 해라 이거예요. 옴,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이 있거나 말거나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바로 옴이에요. 수두나 풍진의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누가? 임신한 요양보호사가요. 아시겠죠?
감염성 질환은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 3일 후고요. 독감이 걸렸다고 하면은 7일은 쉬어야 돼요. 이때 또 옮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